이제 그걸 계속 돌려? 네. 자, 이제 다 나갈게요. 여기 안에 같이 시원하게. 저희 혹시 물도 좀 받을 수 있나요? 저희 물 안 시킬게요. 자 마이크 안 들고 계신 물을 좀 주세요. 물을. 이게 지금 보니까 시작점도 없어. 그냥 술술 하나씩 나가잖아요, 지금. 아, 얘기하라고 지금. 아, 되게 희한하네. 이제 진짜 우리밖에 없네. 아니 진짜 어디 술 마시러 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오늘 사실 이분이 나오시는 게 전 너무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분이 이 프로그램의 MC 역할을 여기 상석을 비워놨네. 아, 그럼요. 제가 이분 나온다 해서 오늘 하루 종일 동영상 봤어요. 와, 정말 존경스러워. 공부 많이 하셨다면서요? 전 이미 전문가예요. 네? 이분 전문가예요. 저는 예전부터 이분이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봤고요. 이분이 한 말씀 한 말씀 할 때마다 제가 받아 적을 정도. 거짓말 좀 하지 정말. 마요. 그거 오버잖아요. 아니야 정말 받아 적어야 돼. 보록이. 어쩌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특이한 존재로서 지금 어떤 판세를 바꾸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2010년대는 아마 이분 이름으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그 정도예요, 이분이? 오늘은 뭐 경청하는 자세로 나왔고요. 내 말을 최대한 줄여야지 이분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다. 아, 말씀을 듣는 정도예요? 듣기 위해서 나는 말을 줄이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되게 기대되는 건 오늘은 우리 다른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되게 긴장하고 있을걸요. 왜냐하면 다른 프로그램은 달라가지고 뭐 여기에 막 무슨 막 주고받고 뭐 이렇게 뭐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얼마나 낯선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마 저는 알 거예요. 누가요? 우리 나오시는 분. 지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아, 다니엘이랑 유희열이 이렇게 둘을 인터뷰하고 있는 줄 저꽤 유명한데. 감호장? 또라이. 혁명적인 문화. 일어나서 네. 일어나서 아닙니다. 앉으세요. 예. 아니, 오기 전에 우리 김숙 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극찬이 나와서. 진짜요? 저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다 봤고요. 제가 이제 카피 하나를 뽑아오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약간 멋을 부려가지고 수기점이 온다. 뭐라고요? 수기점이 온다. 수기점이 온다. 제가 올해 26년째 일을 하고 있어요. 요새 예능은 보면 주로 남자들이 다 나와서 지들끼리 다 해먹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여자들도 힘을 합쳐서 좋은 프로그램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 특이점이 온다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순간이 되어서 이 변형되는 어떤 순간 같은 게 있는데 이걸 패러디해가지고 수기점이 온다. 그러니까 김숙이라는 캐릭터가 여자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는 어떤 태도 같은 것들로부터 여자는 그러지 않아도 돼라는 굉장히 센 캐릭터로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혁명적인 저는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땅에서부터 있긴 있었지만 과거에부터 20년 있긴 전. 있었지만 그때는 사실은 뭐 연기라고 그래라고 했지만 지금은 실제 김숙이 그런 사람인 것 같으니까 더 파장이 큰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김숙이라는 캐릭터와 지금의 트렌드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기점이 온다. 2018년이야말로 지금 수기점이 오는 순간인 것 같은데 궁금한 게 감호장 캐릭터 같은 것들 그런 걸 하면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여성의 위치나 어떤 태도 같은 것들. 그렇게 뭐 너무 막 이거 뭐 계획적인 건 없고요. 워낙 이제 그러니까 윤전숙 씨와의 그 님과 함께해서. 예. 그거는 있었어요. 사실은 그 프로그램들이 그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같이 뭐 연인으로 가상결혼. 나오는 뭐 이렇게 그치. 약간 연결되어지는
그런 걸 제가 미팅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연애할 때 어떤 캐릭터냐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러면은 조금 조신하게 뭐 이렇게 해서 좀 여성스럽게 이런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 여성스럽고 조신하고 이걸 강요하듯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미팅 제작진 네, 미팅에서? 제작진 미팅에서 뭐 음식 같은 거 잘하세요? 음식 같은 거 처음 남자친구한테 뭐 해주는 음식은 뭘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걸 좀 물어보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놀러를 갈 때 남자친구가 차를 가지고 오면 바구니 같은 거에 뭘 싸우시겠어요? 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는데 너무 제가 살아온 인생이랑은 좀 다른 거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지금 무슨 운전은 내가 해야지 어디 운전대를 남자한테 맡겨 그랬어요. 내가 데리러 갈 거예요. 음식 못 싸우나 한번 봅시다. 막 이렇게 못 싸우는 봅시다. 예. 그랬더니 그쪽에서 표정이 얼굴이 파래지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하다 이게 연락이 안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그 비슷한 프로그램에 미팅을 한번 갔었어요. 네. 근데 뭐 사람이 바뀝니까? 똑같이 얘기했죠. 난 또 뭐 그냥 막 돈 벌어오는 남자 난 별로야. 잘하는 거 하자. 그랬더니 거기서도 놀랬구나. 또. 저희는 좀 천상 여자. 천상 여자가 뭐야? 여기 작가님들 다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아직까지는 그걸 원하는 딱 그 님과 함께 하기 전 시대가 딱 그거였어요. 이게 참 묘한 게 아마 왜 계속 그렇게 러브콜이 또 왔냐면 그때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바라보는 시선이 올드미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올드미스니까 누구누구 조사를 하다가 김수 해보자 재밌겠다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이제 딱 그런 상황이 벌어진 그걸 거죠. 다 전 까였고 까인 게 아니고 깐 거 같은데? 넌 하고 싶었어. 나 되게 하고 싶었어.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거. 네. 하고 싶은 사람이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나서 님과 함께 연락하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아니었어요. 저 아니에요. 윤정수 다른 분이었어요? 저는 윤정수 씨는 떼빵입니다. 맞고 그러니까 다른 분이 누군가가 펑크를 냈어요. 그 펑크 낸 사람은 아직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윤정수 씨는 원래 내가 쓱 물어봤더니 한 달 전부터 캐스팅이 돼 있었대요. 근데 저는 4일 만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그 제작진은 질문할 시간이 없었구나. 없어요. 질문할 시간이 시간 없었고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러세요. 대신 내일 모레 바로 촬영하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 내일 모레 촬영할 수 있냐 아니냐는 거지. 그래서 그걸 들어가게 됐는데 남자 목소리가 너무 크다. 남자 목소리가 담장을 넘으면 집안이 폐가망신한다는 얘기가 있어. 어디 남자가 목소리를 크게 해, 진짜. 김숙 씨가 그때 님과 함께라는 프로그램에서 집안일 잘하고 조신한 남자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던 그 순간이 굉장히 사실 큰 메시지를 던졌어요. 근데 봤더니 이게 어디서 기인한 걸까? 김숙의 그 힘은 뭐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가 이 희극인 회사에서 되게 유명한 일화가 뭐 또 이상한 거 듣고 와가지고 오빠 헛소문 많아요. 이성미 씨가 막 전화하고 그러면 막 이랬대요. 딱 전화되고서 선배님 웬일이세요? 했는데 아니 밤중에 지금 후배 피곤해서 잘라 그러는데 선배가 왜 전화질이야? 이렇게 하면 불편하게. 후배 불편하게 선배가 왜 전화질입니까? 그렇지. 이러면 후배들 다 떠나요. 몇 안 남았어요, 선배님. 진짜 주의 줍니다, 이거 진짜. 이성미 씨가 너무 좋아했대요. 생색내고 말는데 근데 어른들은 그런 걸 더 좋아 어른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선배들은 그런 걸 더 좋아하는 게 가깝게 생각을 하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제 김훈 작가님이랑 김훈 작가님. 김훈 작가님이랑 이제 술 마시는데 가끔씩 그 작업실에 가면 김훈 작가님 연필로 쓰시잖아요. 네. 지우개를 막 지우시잖아요. 옆에 지우개 똥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가가지고 선생님 처음부터 좀 잘 쓰시지. 이렇게 하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래 처음부터 잘 쓸 걸.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가까워지는 관계가 되는 것 같아. 박미선 언니한테도 그 되게 유명한 얘기 있는 거 아시죠? 얘기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박미선 언니가 저한테 수가 교회 가자 해서 교회 입고 갈 승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김숙 씨가 사실 좋아하더라고요. 되게 선배들이 좋아했던 거예요. 그게 결국 봤더니 이제 위치가 역할이 확 바뀌게 되는 어떤 그 전복에서 오는 쾌감? 비슷한 거. 근데 대한민국에서 되게 공고히 돼 있었던 남녀 간의 역할을 확 바꿔놨었던 그렇죠. 거기서 오는 신선함? 어릴 때 우리는 남자는 이래야 한다.
여자는 이래야 한다라는 교육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사실 남자 여자가 그렇게 그래야 되는 건 없어요. 살면서 자기에게 맞는 삶을 살게 되는 건데 그걸 너무 강요를 받는 거지. 그게 서로 여자는 그쵸.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강요를 받으니까. 그런 걸 이루 보면서 여성들이 막 통쾌함을 느끼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남성들이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아까 근데 대화를 누구랑 제일 많이 나누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내랑 제일 얘기를 많이 하면 돼서 너무 좋네요. 그래요? 그랬더니 대화보다 훈계라고 하면 아니 돼요. 저는 왜 이렇게 혼날 짓을 하세요? 아니 저는 이제 많이 해요. 근데 혼나요. 아니 아이고. 사실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와이프가 막 더 이렇게 오히려 약해지면 내가 그럴 것 같아. 더 세게 저를 압박하고 할 때 거기에 의지가 되고. 그러면 김숙 씨 그렇게 그래서 나왔을 때 좋아하는 거예요. 열받으셨겠네. 네. 그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남성들이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제일 무서운 게 아까 이제 뭐 대화 얘기했지만 이제 그 메신저로 너 오늘 혼날 일 있다 집에 빨리 와라 그런 말이 제일 무서워. 그럴 때는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막 나. 그걸 스스로 반성하게 해요. 나쁜 일을 안 하면 안 떨리잖아요. 하니까 문제. 뭐가 끊기는 게 있으니까 떨리는 저는 거죠. 제일 듣기 좋은 소리는 와이프가 앞으로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그럼 이제 다 혼냈다. 마지막에. 그때 다 혼났다 이거. 그때 이제 바로 대답하면 안 돼. 네. 한번 뜸을 들여야 돼.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듯이. 그러냐면 뭘 잘했다고 지금 대답 안 해. 응? 그러면 이제 그때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판이 끝나. 근데 저는 진짜 일찍 옛날에 우리 대답- 강아지 키울 때 너 다시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어딜 쳐다봐. 근데 대화가 그때 그 강아지 키울 때 그 대화랑 똑같아요. 똑같은데요? 근데 저는 지금 개그 프로그램을 봐도 약간 불편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여성 개그맨들에 대한 외모나 이런 비하가 사실 지금도 그런 걸 개그로 쓰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볼 때 저는 아 뭔가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방송국 안에 있는 분들이 방송국 안에서만 몇십 년씩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 이게 돌아가는 상황을 더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아니 되게 빠른 부분도 있지만 네. 되게 느린 부분도 있어요. 맞아요. 지금도 그런데 과거는 어땠겠어요? 과거에 진짜 우리가 이제 앞에 사실 여성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도 또 지금은 사실은 그렇죠. 네. 정말 예민하게 이제 받아들여야 될 문제예요. 저희들이 네. 잘 생각을 해서. 근데 여성 개그맨, 뭐 여배우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네. 과거에는 정말 어땠어요? 본인이 이제 그걸 다 겪었던 사람이니까. 하긴 뭐 심영래 씨 나오고 그럴 때는 전부 남자들 다 남자 코너죠. 일색이고 뭐. 네. 그 남자 코너를 짜지 뭐 군대 얘기 이런 게 있는 그리고 거잖아요. 여성을 뽑는다고 해도 맡기는 임무 같은 게 딱 대상화 스테레오타입이 딱 대상화하는 있는. 거잖아요. 뭐 못생겼다, 뭐 예쁘다. 뚱뚱하다, 맞아. 뭐 예쁘다, 날씬하다라는 걸로만 쓰기 때문에 사실은 뽑을 때도 그런 생각을 하고 뽑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노골적으로 옛날에 바람 잡을 때 그게 이제 대대로 그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선배들한테 배워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이거든요. 족보처럼. 네. 근데 뭐 남자친구 있어요? 근데 없어요.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아니요. 난 알겠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한 이유는 관객들이 그렇게 웃었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관객들이 그렇게 안 웃으면 이거 안 되나 보다 했을 텐데 이게 가장 많이 터져요 또. 그러니까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근데 이제는 그런 얘기하면 안 웃잖아요. 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그가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 독일 사람으로서 한국 와서 이런 개그 코드 봤을 때 사실 좀 놀랐었어요. 가끔씩 또 놀랄 때가 있는데 그죠, 놀랬죠. 여자도 그런데 일단 멀미도인가 거기 디스코 팡팡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DJ 보시면 심하죠. 근데 거기 DJ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이제 막 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여자가 좀 또 등치가 있었는데 스카프 메고 그때 겨울이었으니까 이랬는데 그 DJ가 이거 돌면서 그 여자 딱 집어넣고 너 지금 그 스카프로 너의 목이 어딘지 표시한 거지 이렇게 막 던졌는데 사람들이 다 웃어. 웃어. 그리고 그 여자도 웃는데 이게 실제 웃음이 아니에요. 그럼. 굉장히 상처받는 말인데 그러니까 솔직히 물론 그 코드가 달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유럽에서는 그런 거는 아니 잘 안 우리가 해요. 사실은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도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웃음이 터지는지를 너무 정확하게 우리가 배웠던 애들이니까 그 조보처럼 내려오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조합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하면 안 되는 개그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도 이제 집에서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딱 눈을 뭐 탁 뜨면 아주 옛날인데 옛날에 그런 행동 그런 개그 참 너무 창피하다. 맞아요. 저는 결혼하기 일주일 전에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눈은 쌍꺼풀을 했는데 이렇게 잘 때 눈이 안 감깁니다, 이렇게. 아 내가 진짜 어리석었다. 그때 좀 더 공부를 좀 하고 이건 해야 되는 행동 안 해야 되는 행동을 알고 했으면 지금 이렇게 문득문득 생각이 나지 않을 텐데 지금 생각하면 아 내가 너무 잘못한 행동도 있구나. 그때는 알았어도 정말 용기가 그때는 필요했을 거예요. 정말 아니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가 모르겠고. 나만 개념이 없는 게 아니고 PD님, 작가님, 방송국 그냥 편집하시는 분 모든 사람들이 그 개념 자체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 옛날 거 방송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 있어요. 근데 그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거 얼마 전이에요. 그래도 앞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부터가 이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도 가끔 저는 이제 후배들 만나고 이러면 너네 이런 거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누가 시키더라도 결국 네 몫이니까 니들이 공부하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전문직이니까. 시작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끔 뭐 진행을 스케치북이란 프로도 하고 있거나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을 때 웃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미리 할 때 있잖아요. 야, 맞아. 웃기려고. 근데 너무 후회될 때가 있는데 지금부터 시작이 뭐냐면은 생각하기 시작을 하는 건 거예요. 그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의식이 이제 이게 왜냐면 세상이 이제 그렇다 그런 요구들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근데 그 요구가 참 슬프게도 우리가 다 같이 자각해서 생긴 게 아니고 몇 명의 고백으로 인해 가지고 쫙 올라오게 되고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근데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일단 이 단어가 과연 써도 되는가? 내가 너무 그냥 무의식적으로 막 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 웃음의 패턴이 너무 기계적으로 해와가지고 우리가 그냥 웃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옆으로 점차 하나씩 퍼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늘 만나가지고 동년배들끼리 그냥 막 깔깔대고 웃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되게 유쾌했는데 어떤 친구는 그냥 좀 늦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유난히 앞서간 친구도 있고 유난히 앞서간 친구도 사실 가끔 좀 불편할 때도 있긴 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정말 늦은 친구가 갑자기 옛날 과거 방식대로의 유머 방식을 확 하면 너무 놀라워요. 그럼. 야, 이건 성비를 떠나가지고 뒤돌아보게 됐다. 그래서 창피해지기 시작했다가 그쵸. 이게 시작점, 수기점, 시작점처럼 이게 시작된 것 같아요. 저도 다르게 하면 뭐 쑥핀 포인트? 쑥핀 포인트. 뭔가 지점이 됐다. 그 지점에 김숙 씨가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제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평가당했어. 또 나를 평가하셨어. 저는 이제 오늘 식사하고 여기 이동할 때 유희열 씨라든가 같이 이렇게 오니까 사람들이 막 쳐다보잖아요. 근데 옆에 있으면서 난 그것도 기분이 좋아. 아, 사람들이 보니까. 보니까 나도 이렇게 묻어가잖아요. 예전에 어릴 때 되게 사랑 못 받고 자랐던 기억이 크게 있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아니 근데 이런 게 관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관종이 아니, 정상이라고 어느 정도 생각해요. 관종이죠,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 예. 관종이어야죠. 아니, 투명 인간으로 살려고 여기 왔습니까? 자기 존재를 가지고 존재감을 느끼면서. 그럼 그런 행위를 하세요? 뭐 이렇게 뭘 본다든지 SNS 뭐 좀 있어요? SNS 하면 막 거기 빠져가지고 제가 그 와이프가 제발 좀 길에서 좀 가지 말라고. 그거 위험하게 왜 그러냐고 그래. 스마트폰 중독. 네, 제가 그러다가 계단에서 굴렀잖아요. 이거 하면서 헛디뎌가지고 해가지고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이제 갈비뼈가 이제 그래가지고 얼굴 한쪽을 가렸거든요. 근데 새벽에 내가 응급실에 가서도 이 갈비뼈 부러졌는데 그걸 이렇게 두고 이게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주로 뭘 보시는 거예요? 본인 좋아요 개수. 그렇죠. 계속 그러고 SNS. 그러니까 남의 인정 중독이 좀 인정에 대한 중독. 근데 저는 중독이 꼭 나쁘다고 하기 어려운 게 이게 몰입과 중독의 경계도 사실 애매하고 그쵸. 뭐가 이렇게 습관이 된 것과 중독도 사실은 좀 애매하고 몰입이나 습관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독은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줘요. 그래 본 적 있어요? 뭐야? 그 정도 경지까지? 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게임 중독이었죠.
그 중독이 페인, 그거 우리가 한 보통 2년 얘기하는 게임 갔어요. 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정도 그거 수준이었어요. 한 2년 갔고 2년. 그래서 집에 그때는 스타였어요. 스타 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게임들이 막 나오고 포트리스도 나오고 뭐 다른 게임들이 쫙 나올 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게임을 이제 한 가지만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한 3-4개 정도를 돌려가면서 아, 하나만 하면 지겨우니까. 그럼요. 집에서 PC를 한 3대에서 4대 정도 깔아놓고 친한 동생도 와서 같이 하고 성훈 씨가 그때 제 병원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심했구나. 근데 너무 심했죠. 저를 만나려면 집으로 왔어야 돼요, 다. 그럼 하루 종일 그냥 컴퓨터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삶이 하루하루가 아니고 36시간 정도가 하루예요. 뭐 7시간 자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한 12시간 자고 일어나고 밤에 일어나서 하고 아침까지 쭉 돌다가 이렇게 하면 어느 날은 오후 5시에 잠들 때가 있고 어느 날은 낮 12시 정도에 해가 땡 뜨면 쓰러질 때가 있고 그래서 제 말 그대로 페인인 거예요. 이 날짜가 며칠이 가는지 를 정신 차려보면 하루가 간 게 아니고 하루 반 정도가 지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배가 안 고파. 식욕이 없어지니까. 뭐 이렇게 과자 같은 거 먹으면서 이렇게 하고 여기 옆에 쓰레기통이 있으면은 여기 막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들고 와서 시선을 턴 못 다음에 띄는구나. 턴 다음에 이렇게 해서 빨리 가져와서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주기가, 네, 주기가. 장 패턴이나 식사 패턴이 완전히 달라져요. 네. 그러면은 주변에서 지인분들이 전화 오거나 섭외 뭐 이렇게 전화 받을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뭔 얘기했는지 몰라. 툭 떨어뜨려요. 예,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예. 실수한 적 있어요? 진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하다가 제가 라디오 생방 한번 빵꾸 낸 적 있어요. 진짜로? 네. 사고 나고 또. 라디오는 가는 걸 내가 분명히 알았을 텐데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24시간으로 살지 않았다고 그때는. 그때는 30시간이 하루로 이렇게 살았으니까. 장 패턴이 완전히 막. 네. 10시 라디오 생방이었는데 10시까지 가야 되는데 10시 한 30분 정도 됐어요. 벌써 나의 생방 시간 지났어. 10시 반 정도에 눈을 딱 떴어. 그럼 되게 일찍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공기가 이상해. 사해. 자기만 아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 오늘 일찍 10시 반이면 일찍 왔는데 이 공기가 왜 이러지? 이상하네. 핸드폰을 딱 켰는데 꺼져 있어. 연락은 무지하게 왔겠지 당연히. 뭐지 해서 배터리를 해가지고 시간 걸려요. 근데 그때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 심장이 이렇게 쪼그라들어. 또로롱 켰는데 봤는데 부재 중이라 와 있는데 우와. 저 근데 방송. 이거 뭐 뛰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집이 당산동이어서 여의도 근방이긴 한데 이건 뭐 생각이 10시인데 10시 반인데 뭐. 그래서 전화 부재 중 온 그 작가님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잊고 잠들었다고 해서 뒤늦게 가서 너무 죄송하다고 근데 뭐 너무 분위기 안 좋지 뭐 다. 그러니까 얘 사회 현실과는 단절이구나. 단절이에요 단절. 근데 그럼 게임에는 왜 중독됐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처음에 중독된 어떤 이유. 사실은 제가 그때 일이 없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아 처음에? 예. 제가 상을 95년도에 대학개그제 은상을 받고 그게 딱 제일 처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받은 게 2016년 KBS 그 똑같은 홀이에요. 그 대학개그제 했던 그 홀에서 똑같이 정재영 씨, 김숙 씨 축하드립니다. 김숙 씨는 정말로 고생 많이 했어요. 제 경력이 제가 한 20년 정도 쉬고 4년 정도 제가 본격적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24년 중에 20년을 거의 쉬었다고 보면 되니까 유재석 씨가 청팀 임팩트. 다음은요 조원상. 예. 다 나를 괄시했어. 자르고 무시하고. 저는 잘렸어요 다 방송을. 아 하고 있다가? 네. 그 프로그램에서. 저만. 아 다른 멤버들은 그대로 있고? 다른 멤버는 있고 그 프로그램이 뭐 시청률이 조금 떨어져서 좀 힘들다. 그러니까 네가 나가라. 내가 시청률에 뭐 그렇게 큰 내가 뭘 MC가 바뀌어야지. MC가 재미없어서 뭐 그런 내가 건데 메인도 아닌데. 메인도 아니고
저 완전 깃털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한마디라도 웃기려고 막 이렇게 하는 애인데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명 있으면 그래 은희야 나랑 이번에 프로그램 꼭 같이 하자 옆에 있는데도 그래서 은희 꼭 같이 해줘. 영자 씨 이번에 꼭 저랑 다음에는 꼭 저랑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혼자 이렇게 밥을 먹고 있고 막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뭐 굳이 다 같이 있는데 꼭 저렇게 나만 쏙 빼고 얘기하냐. 그리고 막 선물을 가져와도 막 이렇게 주고 어머 우리 수기 씨도 오는 줄 몰랐네. 아는지 다 알면서도. 그 상황은 좀 아프지 사실은. 주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 괜찮아요. 괜찮았어요? 네 괜찮아요. 그분들이 그때 나중에 잘 되고 나서 섭외 왔을 때 시원하게 깠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난 복수를 했어요. 오히려 뭐 예를 들면 잘 되고 난 다음에. 골초인 언니의 라이터를 훔친 적이 있어요. 아 그런 식으로? 예. 그 사람은 스스로 목수를 당한지도 모르지. 모르지. 그렇지. 그 나만 나는 줄 알고. 나는 거. 나만 알고 있는 거지. 예. 근데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빠져나온 게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거울에 내 얼굴이 비쳤는데 내가 아니야. 얼굴이 너무 무섭게. 본인의 본인이. 아 이게 약간 좀비 같은 얼굴이 되게 있더라고요. 머리도 이게 막 산발돼 있고 본인 머리에 이게 눈빛도 되게 나빠져 있고 몸은 너무 안 좋고 그리고 집에 보면 막 컵라면 같은 이런 거 막 쓰레기가 막 쌓여 있고 그래서 집을 이렇게 내 모습 보고 집을 이렇게 둘러봤더니 엉망진창인 거야. 중독이 되는 게 이렇게 나를 스스로 이렇게 보고 성찰하고 이렇게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중독이 안 걸린대요. 나를 대면하는 게 두려운 사람들이 이제 밖에서 뭘 찾으려고 하는데 밖에서 찾을 때는 공허하니까 어디 한 군데 이렇게 몰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를 볼 수 있는 사람, 내 안에 뭐가 있는 사람은 중독에 안 걸릴 확률이 높죠. 주로 이 글쓰기를 많이 하면은 글 쓰는 과정이 이제 나를 들여다보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중독에 걸릴 확률이 적어요. 글쓰기 책을 그럼 봐야 되겠군요. 중독에서 헤어나오려면 포털 사이트에 글쓰기 치면 이제 제 책만 나오죠. 그때 이제 또 선배들이 또 이제 야 너 일해라 아이디어 짜자. 그래서 불러내서 그때는 이제 게임을 조금 끊고 아이디어 중독이 됐던 것 같아요. 글로 뛰었구나. 네, 글로 뛰었어요. 그래서 막 계속 아이디어 짜고 깔깔거리면서 밤새도록 아이디어 짜고 막 이런 걸로 해서 그때 나왔던 게 따기소녀예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따기소녀가 나올 수도 있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따기소녀 할 때는 또 그때도 일만 주구장창 그때도 왜 잘 됐는지 엄청나게 잘 됐었어요 그게. 너 머리가 왜 그래? 하도 도보스에 에어컨 앞에 이렇게 서 있을 때만 머리가 이래도 바람 쐬대야. 야, 나? 니 내한테 반했나? 주변 사람들 없었으면 안 됐겠네. 근데 주변 사람들이 계속 그 얘기를 했었어. 또 개그맨들은 또 이 특유의 그 연대감이 있잖아요. 네, 다 같이 잘 살자. 너 이러다 큰일 나 해서 데리고 오는 것들이 그게 굉장히 끈끈했어요. 그 선후배. 선후배 관계가 너무 끈끈해서 너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 게임 중독 전에 사실 개그맨 되고 나서 난 이제 부산 내려가겠다. 일 안 하겠다. 다 그만두겠다. 네, 다 그만두겠다. 이건 뭐 해서 뭐 하냐. 그래서 이제 집을 싸들고 나오는데 그때 이제 잡아준 분이 이제 박수림 씨가 너 안 된다. 너 너무 웃기다. 너 우리 집에 있어라. 우리 집에서 살면서 아이디어 짜자. 그래서 살았어요. 진짜 친동생처럼. 박수림 씨가 항상 언니도 힘들었을 텐데 10,000원을 제 머리맡에 두고 갑니다. 10,000원? 네. 그래서 쪽지를 항상 써놓고 갔어요. 꼭 네가 좋아하는 칡냉면 시켜 먹고 아이디어 짜고 있어 언니 올 때까지 이래서 제가 가족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수림 언니 집에도 다 모든 송은이 씨 뭐 이런 사람들 다 와가지고 먹을 걸 항상 싸와. 돈 번 사람이 행사 갔다 오거나 일한 사람이 뭘 잔뜩 싸우면 그날은 파티야. 그래서 돈 없는 후배들도 다 같이 먹고 그다음에 남은 것들은 다 이렇게 싸서 각자 집으로 가져가고 명절 때도 다 같이 각자 내려가서 각자 음식을 들고 다 한 집에 또 모여요. 안 내려간 사람들한테. 그게 신입 때 군기가 세서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조직 생활이 완전 개그맨은 혼자 못 자요.
모든 코너를 보면 4-5명 있잖아요. 그게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너 다시는 안 볼 거야 이러고 다시 코너를 짤 수가 없어요. 때리는 것도 감정 들어갈 수 없는 게 이게 사실은 너무 쉽게 때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눈빛으로 다 둘, 셋 때리고 아프다 뭐 이런 것도 다 사실 연습에 의해서 다 되는 거거든요. 그 아까 우리 수기 씨가 거기서 빠져나오게 됐던 그 첫 번째 계기가 거울로 봤다 그랬고 주변에 친구들이 야 개그 짜자. 네, 주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지금 얘기들을 다 돌아보니까 중독에 걸릴 수 있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무엇인가 하나 깊게 빠질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중독 중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뭐 게임 중독 그 중에서 제일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누군가가 연결고리가 계속 있으면 그 중독은 헤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맨 처음에 방송 시작했을 때 정신적으로 되게 좀 힘들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막 요원들 많고 막 갑자기 내가 원래 대학원 다니다가 갑자기 어떤 방송 나가서 막 무슨 캐릭터를 잡아야 되고 뭐 웃겨야 되고 아니면 뭐 분량을 챙겨야 된다 이런 거는 한 번도 내 인생에서 들어본 적 없었던 게다가 한국 땅에 와서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주변 약간 좀 개그맨들 가끔씩 보면 압박감이 크고 스트레스도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약간 본인만의 어떤 정신 관리, 어떤 멘탈 관리 방법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피하면 되더라고요. 압박감이 느껴지는 곳에 안 가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는 프로그램 중에 때로 나와가지고 저기요 하면서 뭐 자기 멘트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결국 본인 의지가 없으면 한마디도 안 하고 마이크 꺼놔도 되는 그런 자리 있잖아요. 우르르 나와서 저는 그런 프로를 안 했어요. 못 하겠더라고요. 피했구나. 네. 그럼 거의 나가서 제가요 어제 갔었는데요 말해서 실패할 수도 있어 이 멘트가. 그럼 다시 저한테 기회는 안 와. 하지만 다시 또 나가서 근데요 하면서 또 끼어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프로들 많았잖아요. 너무 많았죠. 그럼 너무 많았죠. 그래서 저는 거기만 갔다 오면 점점 내 모습이 초라해지는 거야. 막 점점 작아지고 나는 예능을 할 수 없어. 그렇게 해서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좀 멘탈이 완전 확 망가지는 그런 프로그램은 저는 안 나가고. 저는 김숙 씨 그 말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이 하차할게요. 하차할게요는 뭐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비보에서 얘기하셨지만 그러면 제가 하차할게요. 이런 얘기를 되게 쉽게 해요. 예. 근데 하차가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의 일상이거든요. 우리 사회가 끝까지 해야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재미없으면 하차할 수 있는 마음 같은 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 휴가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야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지금 휴가를 하면 어떡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 과감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걸 그냥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말 자체를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걸 하면 되겠네. 언제 스트레스 받으세요? 저요? 청와대에서는 언제 제일 스트레스였어요? 저는 이제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한 60점이다. 근데 내가 해야 되는 일은 한 90점짜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제일 스트레스는 내가 60점이라는 것을 들킬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대통령 앞에 가면 이제 부르시면 막 이제 겁이 나는 거죠. 되게 혼났대요. 아니 어딜 가도 혼나시네. 격차가 있어요. 아니 그 격차가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과민성 대장 증세인데요. 거기서 생긴 거예요. 부르시면 얘기가 좀 길어지실 것 같다고 그러면 실제로 배가 아파요. 어머. 그러니까 이제 그분 말씀하실 때 내가 자리를 비워버리면 그냥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그 기다려야 되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또 더 배가 아파요. 너무 싫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나는 저런 일을 못 할 것 같아. 2번이나 네. 제가 자리를 비운 적이 있어요. 대통령 앞에서? 네. 근데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계속 하셨어요?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이러면 좀 이제 난 그만하겠다. 하차하겠다. 하차할게요. 그 얘기 안 나와요? 김숙이죠, 제가. 네? 하차하겠다 먼저 하셨어야죠. 그 말을 못하고 됐어. 난 괜찮아. 그러니까 강원국인 거지 이제. 투어킹이 그 하루키가 처음 했던 말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 책에서. 랑겔 한스 섬의 오군가 그 책에 보면
하루키가 소확행으로 여기는 거는 갓 구운 빵을 이렇게 뜯어먹는 거, 그리고 잘 빨아놓은 빨래를 이렇게 개어서 놓는 거. 되게 감각적인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사실 우리가 감각을 잊고 살 때가 되게 많잖아요. 촉각, 후각, 시각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일깨워주는 게 사실은 소확행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소확행이 방금 말했던 그거예요. 반신욕. 반신욕이 저한테는 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저한테는 이 반신욕. 아까 그건 촉각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 더 힘들었을 때는 반신욕을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골 떡볶이집이 서촌에 거기서 사놓은 냉동시켜놓은 떡볶이를 후라이팬에 돌려가지고 네. 팬티만 입은 채로 그거를 먹어요. 밤에. 먹는 게 또 약간 또 풀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 요즘 하나 꽂혀있는 소확행 음식이 있는데 뭐요? 삼천포 지포인데 표정이 바뀌고 있어. 말만 들어도 맛있을 것 같아. 우리가 아는 그 지포 모양의 지포가 아니고 누가 봐도 살길이 찢어지는 지포야. 살길이 느껴져. 진짜? 톡톡 이렇게 찢어지는 게 아니고? 네, 톡톡해. 그거를 살짝 거기 기름을 살짝 발라요. 기름을 살짝 바른 다음에 프라이팬 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요게 노릇노릇하게 돼요. 그거를 아주 그냥 실처럼 이렇게 잘라. 그래서 이렇게 놔두고 내가 좋아하는 영상 하나 탁 틀어놓고 그 또 영상도 그냥 틀면 안 돼. 14,900원 너무 비싸. 그게 9,900원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 하루 이틀 차이야 그거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 다음날 봤더니 9,900원 떨어져서 너무 마음 아파. 9,900원보다 4,900원 떨어질 때 있어요. 왜 그 돈은 왜 이렇게 아까울까? 진짜. 그게 아까워. 근데 그걸 딱 결제하고 딱 보면서 그 지포를 살길이 느껴지는 지포를 먹으면 와 모든 스트레스 끝. 너무 행복해. 의식이고. 그러니까 나의 의식인 거야. 삼천포 지포에 가격이 내려간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보면. 그럴 땐 어떤 영화를 봐요 주로? 주로요. 장르든 아니면. 저는 이제 어떤 영화를 보냐보다는 4,900원짜리 영화. 질문이 잘못했어요. 4,900원짜리 영화를 봅니다. 14,900원 아니, 나중에 저도 사실- 너무 재미없으면 더 기분 나쁠 수 있거든. 근데 4,900원은 내가 아유 됐어. 저거 14,900원이었어. 이럴 수 있으니까. 제가 소확행이 어떻게 보자면 자기의 의식이네. 하나씩 하는 그래. 무슨 의식이 있으세요? 우리 아버님 보시면 안 되는데 술이에요. 글 하나 쓰고 막걸리 한 통. 한 통? 한 통? 한 통. 막걸리가 글을 어느 정도 쓰고요? 뭐 저는 매일 써요. 매일 쓰고 매일 먹는다는 얘기네요. 이제 그런 셈이죠. 원하시겠다. 소확행이 아니고 저 중독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어야 되는 거는 지금 그냥 잘못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자기만의 의식 무슨 소확행에 대해서 다 돌아가면서 하는 얘기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대화 나눴던 얘기들 중에 표정들이 자기 거 얘기할 때 있잖아요. 되게 행복해. 완전. 되게 행복해. 눈빛이 다들 갑자기 맞아. 이렇게 되면서 머릿속에 자신의 영상을 떠올리면서. 완전히 너무 표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소확행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이 책이 사실 나온 지 되게 오래전 책이잖아요. 이 단어가 쓰인 지가. 근데 왜 요즘 유행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뭐 예전부터 하루키가 워낙 유명해서 그런 얘기들을 했겠지만 지금은 청년 문제도 약간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즐거움을 얻을 수 없는 시대니까 정말 작은 거라도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정말 절박한 마음 같은 게 소확행을 시작하게 된 게 아닌가. 한편으로는 좀 서글픈 얘기죠. 우리가 우리 앞 세대 또 우리만 해도 뭐 꿈을 가지라고 그러고 뭐가 그랬는데 꿈은 크게 가져라 그랬죠. 크게. 이제는 그런 게 안 된다는 걸 이제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작은 데서 뭘 찾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다들 어찌 보면 그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 부여를 통해서 거기서 행복을 얻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택배 하나를 받아도 이게 나를 위한 거다. 뭐 나만의 또 영화를 본다. 그런 쪽으로 자꾸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를 모르겠어요. 예.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돈으로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돈으로만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거 지금 사람들이 알았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약간 돈이라는 거는 옛날에 타일러 씨가 한번 그런 얘기 했었는데 돈이라는 거는 아예 불행을 줄일 수는 있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유일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불행을 줄일 수는 있다. 저는 그 말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왔다는데 어떤 연봉이 70만 원까지 올라가면은 행복 지수도 같이 올라가는데 그 후는 그게 행복 지수 그게 어떤 변경이 없대요. 저는 사실 그냥 돈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 그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저한테. 너가 돈을 이렇게 쓰면 결국 네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된다. 돈을 모으는 이유는 하나다. 근데 돈이 없으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다 해야 하라는 게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최종 꿈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최종 꿈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냥. 여유 있게 잘 사는 거 뭐 그건데 지금 현재 꿈은 지금 주어진 일을 좀 잘 해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나에게는 기회니까. 그래서 지금 막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바쁜데 안 힘드냐 했는데 힘든 것보다는 사실 신기한 게 더 많거든요. 20년을 쉬었으니까 지금 이제 한 4년 정도를 좀 바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내가 방송을 많이 하는 것도 꿈 같고 그리고 신기하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재미있어요. 근데 일할 때 물론 쉬어서 그렇다고는 하시지만 저는 어떤 일 하든지 간에 호기심이 없어지는 순간 그 일이 재미없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일뿐만이 아니라 사랑에도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지는 순간. 상대에 대한 연애할 때 계속 와이프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옛날 연애할 때 와이프의 막 과거가 궁금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궁금한 게 없잖아. 네? 궁금한 게 이런 게 이제 사실은 또 그 호기심하고 또 비슷한 게 그 떨림 같은 거 설레임. 오늘은 또 이제 뭘로 또 혼내실까 이런. 그런 호기심? 아, 오케이. 인정. 그거는 인정. 아, 금방 말을 잘 바꾸시네. 오늘 김숙 씨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지금 시간이 지금 12시 훌쩍 넘었어요. 진짜? 12시가 넘었어요, 지금. 진짜요? 네. 이러다가 밤새요. 우리 얘기 계속 하다 얼마 보면. 까먹다 해. 오늘 우리 다 처음 봤잖아요. 네. 우리 얘기를 몇 시간 동안 계속 했는데 네. 처음 봤을 때랑 지금이랑은 어때요? 아, 좀 이제 우리 캐릭터를 좀 알겠죠? 작가님은 이제 좀 권위적이고 그다음에 막 약간 훈계를 하실 줄 알았는데 본인이 훈계를 더 많이 들으시니까 그냥 반전 매력이 있으시네요. 예. 그게 좋아요. 캐릭터 좀 잡아줘요. 롤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보통. 편집점이요. 제가 그 무슨 점이라 그랬죠? 수기점. 수기점. 여기 편집점. 우리 다니엘은. 다니엘요. 또 다니엘은 여기서 롤. 아니 다니엘이 진짜 저는 누군가의 말을 인용해 와서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본인 얘기 말고 내 이제 지겨웠으니까 오케이. 독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때 끌고 오니까 재밌네. 예. 하고 굉장히 또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말들을 많이 해서 약간 자막 포인트 굉장히 유용한 것들 많이 해주죠. 그래서 예. 자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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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점, 자막점. 편집점 자막점 가고요. 예. 우리 김종희 작가님. 저는 그냥 작가님이 딱히 없죠. 조용한데 강해요. 그렇지. 어떻게 분량면으로 따지자면 가장 많지 않을까. 조곤조곤 조신하게 말을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전 B급 저기 그늘에 있는 걸 원하는 사람이어서.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만 되면 돼요. 저 예. 그늘에 있고 싶어요. 예. B급점 가능합니다. 예, 강하시고. 마지막으로. 오빠가 위태위태. 요즘 사실 정리할 사람이 필요가 없거든, 오빠. 오빠 여기서 나도 지금 하면서 뭘 하고 있나. 오빠가 지금 오빠 얘기보다는 더 풀어놔야 돼, 오빠. 나 지금 뭘 하고 있나. 나는 무슨 점이에요? 나 무슨 점이야, 지금? 5점. 아니 별점 매기 5점. 예? 별 5점 아니야? 별 5개? 그들에 계셔야 돼요. 너 가라, 이제 좀. 왜요? 5점. 나 이제 재밌어졌는데. 충격이다, 지금. 나 이제 재밌어졌는데. 오늘 얘기 중에 제일 재밌는데. 와, 편집점, 뭐. 자막점. 5점, 2%에 5점 지금. 프로그램 명이 대화의 희열이에요. 그것만 되면 돼요. 2차 안 가요? 2차 갈 거면 가시고. 이렇게.